자, 반갑습니다. 방구석 편집자입니다. 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썰은 영상 자영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컴퓨터는 현재 작업용 컴퓨터 이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요. 웬만하면 이제 트리플 모니터를 사용하고 싶은데 책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컴퓨터는 이제 백업용 컴퓨터를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백업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이 주신 영상 같은 경우 있죠. 그거를 이제 미디어마다 다른 것 같은데 보통 1년 정도 보관하고 지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나 1년에서 3년 정도 보관하고 지우고 보통 계약서 같은 걸 체결할 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지우려고 해요. 왜냐면 그 영상 때문에 고객이 예전에 저희 죄송한데 그때 그 영상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연락이 한 번 더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업이 조금은 됩니다. 그 조금의 확률이긴 한데요. 그리고 영상을 찍다 보면 정말 잘 나온 인설트 같은 경우 있죠. 광안리 바닷가라던가 벚꽃이라던가 그런 인설트들 같은 경우는 잘 나온 게 있으면 그걸 몇 번이도 우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설트들 잘 나온 것들도 따로 분류를 하고 뭐 CG 같은 경우들 뭐 그런 것들 이제는 안 사용하는 자료라도 나중에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백업 컴퓨터에다가 저는 좀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한 1테라? 2테라? 정도 되는 하드를 한 4개 정도? 한 10테라 정도의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저는 그렇게 뭐 많은 용량을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 100테라? 뭐 이렇게 보관을 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계약서라던가 명시된 뭐 이렇게 데이터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를 많이 모으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위에 보시면 이제 카메라 배터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모리들 보관이라든지 뭐 바로 백업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뭐 제 거는 아닌데 이제 미니 스튜디오예요. 미니 스튜디오 같은 게 촬영할 때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이쪽 방향 제 편에서 오른편인데 오른편 같은 경우는 이제 짐벌이라던가 노트북 그리고 뭐 책들, 이제 배터리 충전기들, 이제 카메라 리그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뭐 이렇게 부속품들 있죠. 그런 거는 여기다 보관하고 그 다음에 또 카메라들은 또 여기다가 또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 작은 공간 안에서 저는 이제 편집도 하면서 촬영도 하고 정비도 하고 다시 백업도 하고 좀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스튜디오라면 스튜디오랄까 요 위에는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이제 제가 예약받은 것들 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은 스튜디오라면 스튜디오 안에서 미친듯이 일하고 있긴 해요. 근데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 영상업을 하시는 분이나 영상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 옛날 영상들이나 생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장사를 했었어요. 이게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장사를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우연히 베가스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우연히 하다가 매드무비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그때 옛날에 편안한 마음 커디스라는 제가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만든 매드무비가 다른 카페에도 퍼지면서 와 영상 좀 잘 만든다라고 좀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영상에 좀 관심을 갖고 혼자 독학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제 중학교 때 시절만 해도 영상을 배우려면 뭐 영상에 관련된 대학을 나오던가 이제 뭐 방송국에 취직을 한다던가 이거 외에는 영상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으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유튜브가 없었어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취미로만 이제 매드무비만 하고 이제 접었었죠. 접다가 육군훈련소죠. 거기서 이제 우연히 하사라고 그러나요? 첫 임무가 그거였대요. 육군훈련소에서 감동을 할 수 있는 그 영상을 만들어라가 첫 임무였대요. 영상을 아예 할 줄을 몰랐던 거죠. 약간 좀 군대라는 시스템이 좀 신기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예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왜 임무를 주지? 이제 육군훈련소에서 막 이렇게 청소하고 있었는데 108번 훈련병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방송으로 이제 뭐 영상 편집 뭐 베가스 할 수 있는 사람 뭐 당직사관 앞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빗자루 던지면서 108번 훈련병 박영인 이러면서 막 뛰어갔죠. 그러니까 너 뭐야 이렇게 하니까 베가스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뛰어갔죠. 뛰어가니까는 빨리 와 이러대요.
육군훈련소 3주차인가 4주차였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군 마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빡신 훈련은 없었을 때라 새벽까지 편집을 하게 되고 대신에 아침 점검을 좀 빼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빡시게 편집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만든 영상이 이제 훈련병들한테 보여지면서 이제 박수를 받았을 때 그때 약간 좀 영상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가 군대 육군훈련소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히 영상을 만질 만한 일이 없었죠. 영상에 대한 거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이제 제가 장사를 그만두게 되고 이제 돈도 없고 약간 슬슬 신용불량자 이제 카드값도 못 갚고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노가다 할 때. 노가다 하고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몸이 다쳤거든요. 다치고 나서도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노동부에 막 신고하고 막 좀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그때 느꼈어요. 뭔가 기술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원래라면 제가 노가다 쪽에서 이제 닥트 뭐 이렇게 이제 시멘트 용접 이런 거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기술 때문에. 남자는 뭐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때 좀 느꼈어요.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엑스트라 알바를 좀 했었거든요. 엑스트라 알바가 막 거대한 조명 뭐 크레인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조명 뭐 제작팀은 제작팀 있고 조명팀은 조명팀 있고 촬영팀은 촬영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엑스트라 알바를 보면서 우와 이거 영상 겁나 멋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휴대용 뭐 짐벌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아마 영상을 좀 방송국을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무로 된 그러니까 지미집 크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카메라 이렇게 누가 이렇게 큰 카메라 대포 카메라 같은 게 있으면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이렇게 밀어요. 그럼 이제 레일 따라 이제 카메라 쭉 가면서 이제 일정한 속도로 카메라 감독은 그 의자에 앉아 이렇게 줌을 잡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해서 영상을 정말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트라 알바를 원래라면 더 안 해도 됐었는데 엑스트라 알바 일부러 좀 더 했었어요. 카메라 좀 보려고. 카메라를 배운다기보다는 카메라에 나오고 싶었어요. 1초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엑스트라 알바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엑스트라 알바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뭐랄까 이제 정말 자주 나오거나 좀 뭐 이렇게 깔끔한 비주얼이 아닌 이상은 카메라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돈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재밌어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 따라다니기에는 엑스트라 알바를 계속 할 수는 없었어요. 돈이 너무 안 돼가지고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우연히 이제 월급 100만 원인데 웨딩 편집이에요. 웨딩 촬영 편집인데 뭐 경험자가 없어도 뽑는다 이걸 제가 봤어요. 알바몬에서. 그래서 그걸 무작정 전화하고 바로 당일날 뛰어가서 이제 면접 보고 일을 하게 됐죠. 다행히 그때도 거기 회사가 편집 프로그램 베가스 할 줄 알더라고요. 베가스 좀 만져봤던 그게 남아있어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편집했을 때 무리는 없었어요. 저는 뭔가 내가 장난삼아 그냥 취미로 했던 그런 편집들이 직업이 되니까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웨딩회사 다녔다가 업무 보고 하는 이게 뭐 PD라는 그런 쪽 뭐 이렇게 외주 받아서 하는 이제 회사 쪽으로 이직을 하면서 이제 다니다가 아마 미디어 월급 제가 PD를 이게 직함은 PD예요. PD인데 월급이 120만 원이에요. 와, 정말 매일매일 야근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월급 12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기뻐서 이제 1년 이때도 다니고 또 1년 이렇게 다니면서 2년을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뭐 돈 많이 안 받아도 괜찮아라는 마인드로 했었는데 2년째 되니까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그러니까 돈이 안 보여요. 죽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멘탈 나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제 면담을 했어요. 이제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140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120에서 140 됐거든요. 제가 장사했을 때 200 정도 좀 안 되게 벌었거든요. 근데 물론 몸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주말에 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야근이 있으면 그렇게 주말에도 못 쉬고요. 회사 생활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쉬어요. 힘들고요. 일찍 출근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 미디어 쪽은 정말 돈이 안 되나 싶어서 접으려고 했었어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감독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랑 친해져서 그만두려고 할 때 좀 카톡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미디어가 정말 좋은데 돈이 너무 안 돼서 접으려고 한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감독님 진짜 저 술 한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이제 기꺼이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한잔 마시면서 내가 봤을 때 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 일을 줄 테니까 그만두지 말아라 해서 제가 그때부터 재택근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주를 받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한 일주일 정말 잠 안 자고 빡시게 하니까 60만 원 벌더라고요. 바로 다음 일을 받아서 또 60만 원짜리 외주를 받아서 빡시게 하니까 120만 원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힘내보자 하고
근데 2주 만에 120만 원을 벌었으니까 당연히 회사 생활보다 낫죠. 남은 시간 좀 쉴 수 있었는데 일단 얼마나 제가 더 벌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 뭐 자잘한 촬영, 이제 그때 당시 카메라가 없었어요. 이런 카메라 그때 당시 제가 취미로 연습하려고 이제 월급 쪼개가면서 모았던 게 한 200만 원 좀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제 25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걸로 이제 마크2 바디가 그때 당시 중고 150인가 200인가 했고요. 이제 9게르기라고 그러죠. 2470 말고 24105? 9게르기인데 이것도 중고로 한 50만 원 팔 때 제가 이걸 샀어요. 그래서 삼각대도 어떻게 좀 카드 이렇게 할부를 해갖고 사가지고 스틸컷은 촬영할 수 있는 장비는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영상을 촬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러프한 촬영이나 좀 긴 촬영은 뭐 20만 원 받고 뭐 이렇게 짧은 촬영은 10만 원 받고 장비가 있으니까 렌탈비가 안 드니까, 그래서 인건비 포함하면은 이제 한 하루 촬영, 좀 하루는 아니고요, 한 6시간 5시간 촬영에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이랑 촬영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빼면 바로 백업해서 보내주고, 또 편집에서 막 이렇게 편집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거를 계속 공부했어요. 돈을 벌면서 미친 듯이. 회사를 그만두고 첫 달에 200만 원을 벌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 뭐 200만 원 벌었을 때 짜릿하지 않았냐, 뭐 월급보다 나왔을 때 기쁘지 않았는데 그럴 틈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이 없었어요. 기뻐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바쁘니까 그냥 그런갑다, 통장에 돈 들어왔으니까 됐다, 빨리 일하자,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똑같이 일을 했는데 약간 편집을 잘해줘서 좀 더 단가가 좀 더 좋은 게 들어왔어요. 60만 원짜리가 아니라 뭐 이렇게 80만 원짜리, 한 달에 한두 건밖에 안 들어왔다면 이제 촬영을 더 뛰는 식으로 해서 그냥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다음 달에 300 정도를 벌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 느낌 안 들었어요. 이게 기뻐할 겨를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더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해서 명함을 팠어요. 명함을 제 아는 동생한테 좀 만들어줘, 좀 부탁 좀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명함 100장 뽑으니까 얼마였지? 24,000원? 3만원인가? 좀 안 되는 돈으로 뽑아서 100장 정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물론 이제 남의 촬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외주를 준 곳에서 명함을 뿌리는 건 이제 상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뭐 명함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은 이 명함을 준 경우 있었어요. 아니면 따로 연락드릴 때 뭐 이럴 때나, 여기서는 영업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제가 물어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기서 제 명함 뿌려도 되냐 할 때, 뭐 감독님 상관없다, 니 알아서 해라, 이런 곳에서 제가 명함을 많이 뿌렸어요. 40장 50장 뿌리니까 한 두 군데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두 군데에서. 이제 물론 돈은 별로 안 됐어요. 돈은 안 됐는데 제 명함을 뿌렸는데 처음으로 연락이 왔잖아요. 저는 그게 올해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연락 왔다는 게 이게 정말 짜릿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기뻤고, 그리고 회사에서만 이렇게 다 깔아진 영업이 된 전화만 받다 보니까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말실수도 많이 했어요. 해서는 안 될 소리 같은 거, 막 이렇게 실없는 소리들. 우연한 계기로 이제 한국음성학회 이제 그 뭐 회장님이시라는 분이, 이제 제가 부산 사는데 고향이 광주예요. 그래서 마침 광주 지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촬영을 하니까 좀 싸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아버지한테 받은 이제 폐차 직전에 옵티마 리갈 그 차를 어떻게든, 아버지가 마침 또 폐차할 바에 그냥 너 써라, 1년만 쓰고 버려라 하고 주신 차가 있었어요. 덕분에 차가 생기니까, 물론 제 돈으로 산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로 영업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촬영 같은 경우도 원래라면 이제 제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이게 장비 메고 다녔다면, 그래도 차가 있으니까 좀 장거리가 되더라고요. 뭐 장거리면 출장비를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다 뛰었던 것 같아요. 손해보면서 그렇게 뛰니까 일은 들어오더라고요. 또 일 이거 다 치고 바로 편집을 해주고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거를 계속 했어요. 계속. 다른 기업들과 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 되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금 계산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주위에 수소문 하니까 이제 뭐 사업장 이런 걸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영업 그런 걸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국세청 찾아가가지고 이제 커디스 미디어라는 걸 제가 일단 냈어요. 냈는데 이것도 뭐 부가세 10%를 주시던데, 그러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들이 좋으신 분이었겠죠. 부가세 10%도 주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10%를 더 주지? 게이득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 하는 것도 인터넷 엄청 찾아봤고 알았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하는 것도 보내고, 부가세 10% 받았으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계산한 것만으로도 부가세가 나오나? 게이득 이렇게 하고, 이제 부가세 10%는 통장에 제가 뭐 좀 들은 게 있으니까 놔두고 나머지 돈은 이제 제 알아서 쓰고 이랬는데, 자영업자를 하면 이제 세금 계산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종합 세금 계산서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 세금은 계속 나오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국세청 들어가지고 이제 뭐 카드 등록하는 법 다 알아내고, 뭐 이제 뭐 내가 외주를 줄 때 3.3% 뗀다, 뭐 한다 그걸 이제 하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세금을 안 내도 돼야 될 돈들을 이제 할 줄을 몰라서 더 내면서 배우게 됐어요. 프리랜서로 있으면은 말 그대로 외주 주는 곳이랑 끊겨버리면 외주가 진행이 안 돼요.
안 됩니다. 프리랜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월급 2, 300 벌고 싶다? 그거는 믿을 수 있는 끼고 있는 회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게 불가능해요. 언젠가는 마찰이 생기거나 언젠가는 이게 없어진다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계속 남으시려면 계속 개인 영업을 뛰시던가 아니면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영업을 하게 되죠. 왜냐면 저는 뭐 미디어 회사에 다시 들어가기도 좀 애매했고 장사로 다시 돌아가기도 애매했으니까 이미 저질러 놨잖아요. 이게 돈을 모으는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돈을 모으는 건 좋은데 이제 장비가 솔직히 제가 옛날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도 이게 옛날 거니까 편집이 느려버리니까 또 돈을 뭐 2, 300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 뭐 제 개인 생활비 좀 적게 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와이어리스 같은 이 마이크 같은 거 이거 60 얼마 하죠. 트라이포드 같은 경우는 기본 60만 원, 뭐 헤드까지 합치면 뭐 60 얼마 하거든요. 배터리 하나에도 뭐 대충 10 얼마나 뭐 5만 얼마 한다고 치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카드 한 개에 뭐 그래도 싸도 3만 얼마, 5만 얼마, 좋은 거는 10만 얼마 이러죠. 이제 듀얼 모니터 두 개 합쳐서 뭐 한 40만 원 돈. 본체 좋은 거 뽑았는데 이제 한 본체만 200만 원 돈. 그러니까 이런 뭐 이렇게 장비 세트들 맞추는데 또 돈 얼마 들죠. 이제 차 기름값 들죠. 또 그리고 카메라가 한 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 촬영이라서 쉬운 건데 출장을 가서 하루 동안 하룻밤 묵어야 되는 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샷이 필요한 거. 카메라가 두 대예요. 그럼 또 카메라를 또 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DSLR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발열도 심하고 장기간 촬영이 안 됩니다. 기록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캠코더 같은 이제 뭐 복합형 이런 카메라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바디 하나에 300만 원이거든요. 기본이 260만 원, 300만 원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모아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는 카메라 장비나 뭐 여러 가지 장비에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세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전세 자금 지금 전세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모으려면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1,500만 원 빌렸죠. 이제 3천만 원 모으고 좀 쎄 빠지게 약간 좀 돈을 좀 더 땡기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5천만 원 모으니까 이제 전세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장비 모으는데 한 1억 정도를 모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1억 모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1억이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장비로 다 퍼져 있잖아요. 이거 다시 뽕 뽑으려면 다시 또 일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지금 한 2년째 했거든요. 2년째를 하다 보니까 2년 내지 3년 정도 프리랜서까지 합치면 3년 정도를 했는데 미디어만으로 힘들어요. 미디어 그거 내 혼자만으로 힘들어요. 진짜로 돈이 아무리 제가 열심히 미친 듯이 일해도 돈은 많이 벌지언정 몸이 작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죠. 좋은 것도 먹어야 되죠. 뭐 차 같은 것도 정비소에 맡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월급보단 나아요. 월급보단 낫고 솔직히 이렇게 영업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디어에만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유튜브 지원에도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는 흔히 말해서 RS라고 하거든요. 이제 퍼센트 이제 그런 BJ들이나 유튜버들을 이제 키워내면서 제가 지금 병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시대를 잘 만났다. 미리 잘 준비했다.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뭐 준비하고 계획하고 뭐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저질러진 거를 에라 모르겠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해보자. 욕먹더라도 해보자. 일단 한 건데 이렇게 됐거든요. 정말 절실했을 때는 어떤 거래처는 다 좋은 게 맞아요. 근데 돈이 안 되는 거래처가 점점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단가는 점점 깎고 저도 자영업자인데 그 사람도 외주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자기가 일을 받아서 자기가 돈 떼먹고 저한테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금액이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나 이거 금방 할 수 있어 이런 하시면 좋은데 돈이 진짜 안 되는 경우 있죠. 돈이 정말 안 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조만간 저희가 거래처 자체를 다 날릴 건데요. 물론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해도 영업이 계속 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도 맞아요. 이 일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작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이 돈 안 되는 거 하는 것보다 큰 돈이 되는 거 여기 집중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몇 번이고 생각했는데 돈 안 되는 거래처는 날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돈 없을 때는 해는 게 맞는데 그분들이 제가 처음에 돈 적게 받고 열심히 해준다 해서 돈 많이 챙겨주지는 않더라고요. 이 가격으로 쭉 가자 이런 마인드라서 그런 거래처는 날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이거 리그. 그러니까 카메라가 멋있고 크면은 영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뽀다구도 나는데 쓸데없는 리그를 살 때가 있어요. 대부분 미디어 하시는 분들 이해하실 건데 좀 멋있어서 샀는데 막상 도움 안 되는 리그도 은근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돈 많이 깨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때깔, 스케치, DSLR, 뭐 미러리스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미디어로 자영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제작하는 사람들이 맞고 예술 혼으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단가에 맞게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 만족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매일 새로운 렌즈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매일 산다.
돈 엄청 깨져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이걸로 뽕을 충분히 뽑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관광렌즈가 있다 그러면 관광렌즈가 있는데 관광렌즈 더 비싼 걸 또 살 필요는 없잖아요. 관광렌즈가 있으면 망원렌즈를 사서 일단은 관광객이랑 망원을 산 다음에 이걸 좀 많이 쓰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돈 메꿀 때가 도 되고 뽕을 다 뽑았다 하면 이제 좀 더 좀 다른 거에 투자해볼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제 자기 미디어 하는 사람들 이제 장비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무작정 이제 좀 사는 사람도 있어요. 리그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비싼 돈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와이어리스 60만 원이잖아요. 근데 레코더 10만 원짜리 있어요. 그거 핀 마이크 꽂아갖고 그거 하면 똑같이 와이어리스 영상에 들어가요. 아니면 이제 슬레이트 싱크 맞추기가 귀찮으니까 조금 고생해야 되는 거 있겠지만, 일단 내가 돈이 지금 없으면 와이어리스를 무리하게 사는 것보다 10만 원짜리 레코더를 사서 일단은 영상 싱크를 맞추고 편집하고 작업물에 아무 이상 없잖아요. 일단 자기 여건에 맞는 장비를 먼저 산 다음에 그걸로 충분히 뽕을 뽑고 돈이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장비를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로. 제가 무리하게 장비를 좀 산 적이 있다 보니까 많이 후회가 돼요. 그리고 숄더리그 멋있긴 해요. 숄더리그 멋있긴 한데, 숄더리그도 이게 리그를 많이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조립형으로 분리되는 게 많아요. 한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사지 마세요. 조립형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카메라 이렇게 꼽지를 않아도 다른 곳에다 꼽을 수 있다 이러면 사시는 게 좋은데, 뭐 여기에만 꽂을 수 있다 이런 장비들 다른 데다 못 쓰기 때문에 거기서만 쓰다 보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고요. 이거 케이지 같은 것도 있죠. 케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맞춤형 케이지가 있는데, 그냥 이제 다용도 케이지가 좋아요. 제가 써본 결과는 맞춤형 케이지를 쓰다 보면 다른 카메라 끼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안 끼워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딱 맞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여러 가지 분해했다가 다시 끼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대신에 약간 폭은 좀 넓어요. 그런 것들 쓰시면은 좀 더 내가 다른 부품들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좀 내가 편한 대로, 그러니까 맞춤형 케이지를 껴버리면은 이만한 거에다 마운트 달고 모니터 달고 이렇게 이만해져요. 거기다 숄더까지 하면 이만해져서 불편하거든요. 조립식으로 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 카메라도 매일 좀 조립하는 맛도 있는데다가 굳이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휴대하기 편해요. 그리고 카메라는 확실히 휴대성이 좋아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요새는 카메라도 보면은 약간 손줌 위주로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줌 버튼, 뭐 줌이 좋기는 한데 손줌 이게 걔도 웬만하면 가격이, 렌즈를 교체하는 식이 요새는 좀 더 트렌디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렌즈를 살 필요 없듯이 이것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경우는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미디어 영상 자영업을 하게 됐는데, 좀 솔직히 말하면 왜 안 망하지? 라는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보면 다 재택근무거든요. 물론 이제 필요할 때면 만나게 하겠지만은, 근데 재택근무는 재택근무만의 매뉴얼을 만드니까 굳이 출근을 안 해도 돈 받아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니까. 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출근한다? 그거는 그런 출근하는 회사의 시스템이 있고, 편집자는 굳이 출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편집하면 하루 종일 컴퓨터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나 회사나 맨날 앉아서 작업을 한다면 집에서 편집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물론 거기에 맞는 다 매뉴얼들이 다 있어야겠지만은, 고객은 영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부분 영상을 잘 아는 사람이 영상 자영업자에게 영상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열에 9은 영상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주세요 이런 게 많아요.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하다 보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서로 하면은 고객도 이해를 해주고 저도 거기에 맞춰주겠는데, 일단 몰라요 영상에 대해서. 유튜버든 BJ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객들은 영상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설명해봤자 모르기 때문에 제 입만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원하면 설명을 다 해드리고, 이제 이 영상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약간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제가 돈 줬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좀 있어요. 자영업자는 일단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실수가 나면 다 100%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 안 할 수는 없는데, 실수할 때 대처를 잘 하세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실수가 났을 때 웬만하면 그 실수 다시는 안 일어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상대 고객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리한 걸로 인해서 실수가 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게 뭐 그쪽이 잘못했죠 이렇게 빽빽 하면서 싸워버리면은 그냥 거래처 하나 더 잃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저랑 일을 안 하면 땡이기 때문에 대응도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업이 이렇게 뭐 제작업이고 이렇게 좀 뭐 기술직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영업자는 다 서비스직이에요.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똑같아요. 사람 상대하는 일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더 그 상대가 원하는 거는 좀 더 멋진 그림을 원하는 것 뿐이지 똑같이 사람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내가 자영업을 하고 싶다 라고 말하신다면, 기술도 기술이고 장비도 장비인데요, 사람 상대하는 법을 모르면은 안 돼요. 무조건입니다.
편집 잘해, 내가 촬영 잘해, 자영업 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100% 망해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이든지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영업이 어렵다? 딱 하나예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망하고 사람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영상업에 대해서, 자영업에 대해서 뭔가 힌트나 뭔가 팁을 얻으시려는 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건데, 영상 잘한다고 해서 영업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영상을 엄청 잘하면은 그거 듣고 사람이 다가올 수는 있는데, 자기가 자기만의 매뉴얼이나 그 자영업자의 그런 노하우가 없으면은 결국 손해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끝인 거죠. 뭐 영상업이라고 되게 멋있거나 좀 화려한 직업은 아니다. 전문적이고 되게 멋진 일은 아니고 그냥 서비스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상대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빵구조 편집자였습니다.